2025년 4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부과 정책이 잇따른 변경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일괄 10% 관세와 국가별 무역 적자 규모에 따른 추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4월 9일 새벽 관세 시행 후 불과 11시간 만에 일부 정책이 유예되고 조정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45%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기본 10%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4월 11일에는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일시 제외하며 소비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초기 관세 발표 직후 나타난 금융시장 폭락과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여전히 향후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동향과 그에 따른 글로벌 경제 전망을 살펴보고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 현황을 정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진단하며 국가, 기업, 투자자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과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하며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교역국별로 상호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고된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베트남 46%, 한국 25%, 인도 26%, 일본 24%, 유럽연합 20% 등으로 해당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나 무역 장벽을 고려한 선의의 상호 관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본 관세 10%는 4월 5일부터, 상호 관세는 4월 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예고대로 4월 5일 0시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일률적 10%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자유무역 기조를 뒤흔드는 조치로 이 시점에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900년대 초 이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일괄 관세 부과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4월 9일 0시부터 예정대로 각국별 추가 관세가 발효되었으나 불과 11시간 만에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애초 34%에서 145%로 폭증 인상하였습니다. 즉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 폭탄을 그대로 시행하고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3개월간 협상을 위한 유예 기간을 준 것입니다. 갑작스런 정책 변화는 연일 이어진 글로벌 주식시장 급락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내려졌는데 미 행정부 고위 경제 참모들도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 가치 급락 등 일련의 시장 불안이 관세 정책 조정에 긴급성을 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관세 여파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실적 타격을 우려하여 미 정부는 4월 11일 스마트폰, 노트북 등 핵심 전자제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추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이폰 등 주요 전자제품의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관세 시행 직후 시장에서는 아이폰 가격이 2,3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 다른 분야에 대한 관세 25%는 그대로 예정대로 부과되고 있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초강경에서 유연한 태도로 선회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선언의 충격파로 금융시장과 교역 상대국들이 요동치자 미국은 중국에만 화살을 집중하는 대신 동맹 및 우방국들과는 대화를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일부 틀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관세 10%는 유지되고 있어 보호무역 기조 자체는 유효하며 중국과의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에 깔린 의도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배경에는 세 가지 주요 목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협상 우위 확보. 트럼프는 막대한 무역 적자를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관세를 선제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향후 교역국들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90일 유예기간 역시 이러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동맹국들과 개별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국 내 공급망 회복. 두 번째 의도는 해외에 지나치게 의존한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국내로 복귀시키려는 것입니다. 높은 관세로 중국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부품, 제품의 비용을 올려서 기업들이 제조 기반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본국으로 옮기는 데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또다시 변할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은 섣불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관망하는 상황입니다. 관세 압박만으로 즉각적인 리슈어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국채 금리 인하 및 재정 부담 완화. 세 번째 숨은 의도는 다소 이례적인데 트럼프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존재합니다. 관세로 인한 충격과 글로벌 위험 회피 경향이 미 국채 매수로 이어지면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그 결과 정부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낮은 금리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 발표 후 나타난 현상은 이러한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미 국채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하며 10년물 금리가 2월 이후 최고치인 4.5%까지 치솟는 등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전반에 신뢰를 잃고 이탈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바랬던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금리 하락보다는 금융시장의 광범위한 혼란과 신뢰 추락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는 4월 9일 정책 수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는 무역 협상 주도권 확보, 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 저금리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추진되었으나 단기간에 극심한 변동성을 일으켜 정책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미국 조치에 대해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직면한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EU, 한일 등 동북아,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각국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가장 강력하게 맞선 나라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 공언하며 4월 10일부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평균 84%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 가격이 2배 가까이 뛰는 효과를 통해 미국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산 돼지고기 등 육류 수입을 주요 공급업체 5곳에서 전면 중단하고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 기업 11곳을 자국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려 중국 내 사업 활동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도 중국의 강력한 반격 카드로 등장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 이상, 특히 디스프로슘 등 일부 중히토류의 경우 전 세계 생산의 99.9%를 정제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전략 자원을 무기화하여 미국의 첨단 산업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고율 보복 관세, 자원 무기화, 미국 기업 제재라는 종합 패키지로 대응하며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권답게 신중하면서도 단합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약 2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농산물, 담배, 철강, 바이크, 아이스크림 등 미국의 주력 수출품에 10에서 25%의 관세를 매기는 목록까지 마련되었으나 미국이 90일 유예로 태도를 누그러뜨리자 EU도 즉각 보복 관세 실행을 유보했습니다.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에 협상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밝히며 미국의 상호관세 철폐를 위한 제로 대 제로 협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는 EU와 미국이 모든 공산품 관세를 서로 철폐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긴장 완화와 협상 타결을 모색하려는 EU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EU는 그간 우리에게 매우 나쁘게 굴었다, 공짜 점심은 없다고 일축하는 등 합의 전망을 불투명합니다.
이유는 당장은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면서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즉각 시행할 보복 조치들을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회원국들에게 당분간 대미 투자를 보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유는 단기적으로 협상, 중장기적으로 단합된 보복이라는 이중 전략으로 미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지만 이번 관세 폭탄 대상에 포함되면서 딜레마에 처했습니다. 두 나라는 각각 25%, 24%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었으나 중국과 달리 90일 유예를 적용받아 즉각적인 타격은 피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우선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의 공조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최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과도한 관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3국 FTA가 미국의 압박을 계기로 큰 물살을 탄 것입니다. 현재 중국, 일본, 한국 3국의 GDP 총합은 전 세계의 22.4%, 무역 규모는 18.3%에 달하며 세 나라가 힘을 합칠 경우 거대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번 협력 움직임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벗어나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향후 동아시아 영내 경제 통합과 맞물려 글로벌 무역 지형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모두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인 만큼 공식적으로는 미국과도 성의 있게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동남아 국가는 정면 충돌보다는 미국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의 상호 관세 대상국 중 하나로 46%라는 높은 관세가 예고되었다가 유예된 입장입니다. 대미 수출로 성장해온 베트남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미국산 제품에 대한 자국 관세를 전면 철폐하겠다는 파격적인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역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자국 관세 인하를 약속하며 미국의 심기를 달래는 한편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밀, LNG 등 수입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 시장 접근을 읽는 것보다는 일부 양보를 하는 편이 낫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 관세 타겟이 되면서 생산 거점 이전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만큼 섣불리 미국과 마찰을 빚기보다는 기회를 포착하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요약하면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한 유화책을 내세우는 동시에 지역 내 투자 유치와 무역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응에서 볼 수 있듯 글로벌 통상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이 촉발한 관세 폭탄은 전 세계적으로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동맹국조차 미국 일변도의 정책에 반발하거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일부 국가는 미국의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무역 전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역학 속에서 세계 경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주요 금융기관과 경제분석 기관들은 잇따라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투자은행들의 경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일제히 경기 침체 확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향후 1년 내 침체 확률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했고 JP모건은 글로벌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을 60%까지 상향했습니다. 이는 불과 며칠 전까지 40% 수준이던 전망을 크게 수정한 것으로 관세 충격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JP모건은 이 추세가 이어지면 미국도 2025년 연간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면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비관 전망이 메이저 투자은행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국제기구의 우려 표명. 국제통화기금 역시 공개적으로 위험 신호를 밝혔습니다.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는 둔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미국과 교역국들의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IMF는 아직 공식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진 않았지만 4월 말 연례 회의에서 이번 관세의 세계 경제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현재 예상치보다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미 연준의 스탠스. 한편 미국 연준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침체를 예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은 경기 침체를 예측하진 않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침체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경기 침체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이례적으로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되어 주목받았습니다. 연준은 향후 경제 지표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 등 경기 부양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세발 물가 상승 가능성 때문에 통화정책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 둔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책 대응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실물 경제 지표 둔화, 관세 부과의 여파로 각종 선행 지표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PMI는 4월 들어 확장 위축의 경계선인 50을 밑돌 기미를 보이고 있고 세계 무역량 지수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관세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소비 심리 지수가 떨어지고 신규 투자 결정이 연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옵니다. 즉, 관세발 충격이 단기 해프닝에 그치지 않고 실물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 전면전 우려는 금융시장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환율 시장 모두 큰 변동을 겪으며 실물 경제에 앞서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와 기업 부문의 구체적 영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폭락과 자금 이탈, 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은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4월 첫째 주에만 10% 이상 급락하여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수년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낼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기업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자동차주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민감한 종목군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안전자산 선호가 극심해지면서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고 일부 신흥국으로부터 투자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달러와 가치도 초기에는 급등했다가 관세전쟁 장기화 유료 속에 미국 자산 기피 현상으로 돌아서며 하락세로 반전하는 등 환율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는 각국의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금융 완화책을 고려하게 만들고 있으며 미 연준도 만약 시장 혼란이 심화될 경우 긴급 국채 매입과 같은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 조지 사라벨로스는 현재 미 국채 및 달러 동반 매도 사태가 이어진다면 연준이 시장 안정을 위해 양적 완화, 부활 등 극단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리하면 관세 갈등은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에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고 이는 다시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신용 경색 우려.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이례적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가 폭락 시 투자자들이 국채를 사면서 금리가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주식과 국채가 동반 하락하는 기존 안전자산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한때 4.5%를 넘어 2020년대 초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행히 4월 9일 관세 유예 조치 발표 이후 국채 금리는 소폭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언제든 다시 금리가 뛰어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흥국 정부들이 달러 채권 상환 압박에 직면하는 등 신용 경색 위험도 제기됩니다. 국제금융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보호무역 충격이 글로벌 신용시장의 유동성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관세 부과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 중 하나는 수입 물가 상승입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가 매겨졌으므로 가전제품, 의류, 가구 등 생활 필수품의 소비자 가격이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기업들이 부담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경우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 지출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심리 위축이 겹치면 소비 부문이 경기 침체를 주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는 미 GDP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소비 둔화는 곧장 경기 후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세 인상 전 성구매 특수로 인해 1분기 소비가 견조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세 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기업 실적 악화와 투자 감소. 관세는 기업 경영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수입 원자재나 부품의 비용 증가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마진이 축소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온 기업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멕시코, 중국 등에서 부품을 들여오는 데 10% 관세로 비용이 올라가 경쟁력이 악화됩니다. 일부 기업은 판매가 인상으로 대응하려 하지만 시장 수요 위축과 경쟁 심화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보복 관세로 인한 수출 시장 축소도 기업 매출에 부정적입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했던 미국 농산물이나 브랜드 제품들은 중국의 84% 보복 관세로 사실상 시장을 잃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이후 실적은 급격히 악화될 전망입니다. S&P 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최근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 자동차, 소매유통 업종의 하락폭이 큽니다.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연기 또는 축소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공장 건설이나 M&A 등을 미루면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설비 투자 부진, 일자리 축소, 소비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관세 부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중국 등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미국 시장을 위한 생산은 멕시코 등 관세 혜택권 국가에서 수행하는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전자제품 제조사는 중국 공장을 동남아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 자동차 부품 업체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모색하는 등 탈중국, 탈세계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비용 상승을 야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생산망의 지각 변동을 가져와 국제 분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대만 등의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공급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존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 차질을 겪을 수도 있어 양면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결국 관세 전쟁은 단순한 관세 부과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의 판도 자체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금융시장부터 실물 경제까지 광범위한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가, 기업, 투자자 각각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